자, 어서오세요. 자, 현재 일본 시장은요, 어제도 안 빠졌지만 오늘도 0.81 강세에다가 중국 시장도 안 빠지고, 어제 미국 시장 살짝 CPI 지수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떨어졌는데, 뭐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졌대. 0.71% 떨어졌는데, 뭐 이 정도 올라왔으면 애들 떨어져도 되죠. 떨어져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망한 거고, 뭐 요까지는 뭐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뭐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이 정도 내려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 정도 내려가죠. 근데 저게 정상이에요. 이 정도 이렇게. 근데 이제 급격하게 내려가면은 이제 시장 충격을 좀 줄 거고, 이렇게 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오르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좀 충격은 좀 덜하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렇게 떨어지면 좀 충격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빠지지도 않았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조정받으면 그냥 그냥 버티만 할 거고, 이렇게 떨어지면 낭떠러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도 그냥 3층 높이입니다. 3층 높이면 죽지는 않아요. 전혀 위험하지가 않다. 자, 거기다가 지금 시장이 지금 대형주들이 지금 수상하게 강합니다. 말도 안 되게 강해요. 지금 잠깐 보자면 말도 안 되게 강한 거. 자, SK하이닉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자, 현대차. 자, 이게 말이 돼요? 삼성전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엄청 강하죠. 그러니까 뭐가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저는 이렇게 강하다라고 우겼지만, 어제 저는 시장 어차피 올라간다고 계속 얘기해줬죠? 뭐 변동성이 뭐 심하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장이 어차피 빠져도 올라갈 거니까, 흔들리면은 뭐 싸지는 거니까, 그 종목들 빠져봤자 이런 얘기해주면서, 이거 어제 이거 많이 보여주면서, 빠지면 어때? 이 정도까지 빠지면 집중 매수하면 되지. 과거에서 시장이 이때서부터 2010년도서부터 2024년도까지, 올해는 2026년도니까 재작년까지 우리나라 박스 피해서 뭐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랬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서 흔들리면은 그냥 사면 된다. 뭐가 걱정이냐, 원래 그랬는데. 그래서 박스 피시죠. 우리나라 시장 보고 미국 시장 기침하면 우리나라 독감 걸리듯이 빠지고, 중국 시장 빠지면 우리나라 빠지고, 미국 올라가도 중국 빠지면 빠지고, 중국 올라가도 미국 빠지면 빠지고, 중국 미국 다 올라가는데 일본 시장 빠지면 빠지고, 뭐 그랬던, 뭐만 하면 그냥 빠지던, 전 세계 증시가 다 올라가야지. 그것도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 일본 시장 5% 가면 우리나라 2% 올라가고, 미국 장 5% 올라가면 우리나라 2% 올라가고, 미국 장 1% 빠지면 우리나라 3% 빠지고, 이랬던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너무너무 강하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올라가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언제 우리나라가 뭐 맨날 올라갔어요. 특히 올해가 말도 안 되게 진짜 이게 이상한 거지. 원래 우리나라 장은 그랬어요. 어제 오늘 같은 흐름들은 늘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흔들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 주식하는데도 5,000번 이상 나올 거니까 적응 잘 하셔라. 그럼 맨날 떨어지기만 하면은 어떻게 수익을 내줍니까? 그쵸? 저는 그래서 과거서부터 시장이 죽을 것 같으면,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회원들을 이미 벌써 현금화 대응 시켜놓고 시장 끝났으니까 게릴라 작전을 펼치고 현금화를 늘린 다음에 폭락한 다음에 들어가든가 단타만 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전략을 안 짜줘요. 시장이 박스권만 유지가 되면, 근데 지금은 무슨 장? 상승장. 근데 박스권장만 유지가 되면, 저는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두 골 먹히면 10골 넣으면 된다라는 원리로 저는 여태까지 시장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종목이 우리나라 시장이 원래 1, 20% 빠지잖아요. 빠지면 빠질 수도 있지.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덜 빠지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반등주 시작하게 되면 더 복수해서 뚫겨 패면 되잖아. 내가 2대 맞으면 10대 때리면 되잖아. 즉 10% 20% 깨졌어. 시장 반등주 시작하게 되면 저의 주특기가 5에서 10% 단타 치는 거, 그거 한 달 동안 10개 20개 잡아주면 돼요. 나와요. 장만 반등 시작되면. 그래서 맞을 때는 적게 깨지면 돼요. 맞을 때 50% 80% 깨지면 안 되죠. 그거는 본인이 벌써 병원에 실려가야지. 깨지더라도 1, 20% 정도만 깨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덜 깨지면 되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80% 깨졌어, 그러면 40% 깨지면 잘한 겁니다. 상대방이 90% 깨졌어, 그러면 60% 50% 깨지면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런 논리예요. 상대방이 30% 깨졌어, 그러면은 20%는 좀 그렇지, 10% 정도만 깨지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덜 깨지고 방어를 잘한 다음에 댐프시로를 해라. 요게 댐프시로예요. 정신없이 후려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완전히 공격하는 거죠. 잘 방어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복싱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그래서 좋아지고 있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회원 방송하러 갈 건데, 지금 시장이요, 심상치 않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형주들이 현대차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오늘 움직이는 것들. 특히 대형주 쪽에 보면은 그래, 현대모비스도 지금 17% 가는 게 이게 장난이에요. 이게 장난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이게 49조짜리인데 이게 여러분들 돈으로 올리는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지. 시장에 굵직한 돈들이 지금 대형주부터 올리는데 대형주가 올라가면 순환매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서의 개인 투자자들,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분위기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올라가는 게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전자 이런 것만 움직이니까, LG디스플레이, LG전자 이런 게 움직여버리니까, 대덕전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이런 걸 어디 있어? 이미 벌써 옛날에 다 팔았지. 대덕전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미 저 밑에 여기 다 팔고 없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지금 가는 것만 가는 차별화장이 나오지만 이거를 그렇게 나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왜냐면 얘네들이 대형주가 가고 이게 돈이 들어와서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전문가 생활을 20년을 해보면 순환매가 반드시 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죽어있는 종목들은 하면 안 되지만 살아있는 종목들이라면 가지고 있으면,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도 안 갔던 마치 죽어있는 종목과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살아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살아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은 결국은 올라옵니다. 어차피 장이 좋으면 제가 가면 제가 가고 제가 가면 제가 가는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로 지금 기다려야 될 종목들은 최소한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옥석 가리기를 잘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종목명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안 움직였을 때에서 이 종목들을 사야 될 애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으면 그 섹터를 반도체랑 로봇으로 맞춰놔도 틀림이 없어요. 근데 로봇은 부실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옥석 가리기를 진짜로 잘해야 되지만 반도체는 웬간해서는 웬만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회원들도 종목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 그러면 제일 안전한 쪽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쪽은 반도체인데, 반도체 파생하는 에너지 관련주들. 그래서 원전 죽은 것도 아니고 조선주, 당산주 죽은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적게 깨지면 되고, 장이 이렇게 지금 슬슬 살아나잖아요. 지금 벌써 반도체주들이 벌써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곧 또 순환매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조정은 안 주겠다라는, 차트랑 대화를 하라 그랬잖아요. 너 급격하게 조정받을 거야 그랬더니 이게 싫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아마 조정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정받을 것 같고요. 넘어갈 것 같아요. 순환매 종목들도 준비를 잘해서 털리지 말고. 자, 회원방송 하겠습니다. 끝.